안녕하세요. 호린세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유아교육과 Q&A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유아교육과다 보니까 이렇게 유아교육과에 가면 이런 것들 다들 만들고 싶은 로망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제가 한번 집에서 꾸며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환경 구성을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이렇게 Q&A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유아교육과 진학 계기가 궁금해요. 영상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원래 예체능 전공을 했었어요. 예체능으로 대학 입시까지 할 생각이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당시 수학 선생님께서 시연 교사가 잘 어울린다고 말씀해주시고 공부를 할 거면 공부를 하던지 예체능으로 할 거면 예체능으로 확 빠져라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해주신 게 아직도 뇌리에 콕 박혀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저도 제 진로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시간을 가져보면서 유치원 교사도 제 적성에 잘 맞을 것 같아서 진학을 하게 되었고 부모님께서도 권유를 하셔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유아교육과 장점과 단점이 궁금해요. 유아교육과 첫 번째 장점은 자격증 취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아교육과 졸업을 하게 되면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2급과 보육교사 자격증 2급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교수님들이 되게 좋으십니다. 정말 따뜻하시고 배려심도 넘치시고 어머니 같은 느낌을 많이 받으며 언제나 따뜻한 모습으로 저희를 아껴주시는 모습을 보고 존경과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장점으로는 아직까지 취업이 잘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과제가 많다, 실습을 나가야 한다, 모의 수업이 많다. 또 한 가지 더 얘기해보자면 저희는 학점을 되게 중요하게 잘 챙겨야 되는 학과이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도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야 된다는 단점이라고 해도 되나요? 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유아교육과 진학하기 위해 몇 등급이셨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이거는 대학 입시하는 대학마다 환산하는 점수가 있어요. 환산하는 점수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게 제가 딱 몇 등급이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본 3등급에서 4등급 정도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맥북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어플을 사용하고 있고 이거는 유료 결제예요. 매달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45,000원 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생이셔서 아직 좀 많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LG 그램 추천합니다. 그래도 저는 앱등이야. 전 앱등이야. 애플 없으면 못 살아요. 하시는 분들은 맥북을 추천합니다. 솔직히 예쁘잖아요. 이 맛에 하는 겁니다. 수업 가서 이렇게 딱 열어줘야 돼요. 유아교육과 노트북 들고 다닐 일이 많을까요?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팀플도 있고 계획안도 써야 되기 때문에 노트북 들고 다닐 일이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유아교육과 필수템이 있다면 우선 제일 기본적으로 가위, 풀, 색연필, 사인펜 이런 유치원에서 쓸만한 기본 재료들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집에 프린터기가 없으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아무리 학교에도 프린터기가 있지만 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학생분들도 사용하기 때문에 학교를 일찍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유아교육과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궁금해요. 유아교육과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은 이제 자신이 입학한 학교 홈페이지 교육과정에서 알 수 있는데요. 유아교육과에서 배우는 과목은 같은데 이제 무슨 과목이 언제 배우는지는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1학년 때 배웠던 과목을 말씀드리자면 유아교육론, 유아안전교육, 기악은 피아노예요. 네, 영유아 발달교육, 교육학개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마 1학년 1학기 때는 모의 수업보다는 학자 위주로 많이 배우실 거예요. 학자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아교육과에서 주의할 점 궁금해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유아교육과에서 주의할 점은 딱히 크게 없는데 언행에 있어서 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예비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 과를 진학을 하였기 때문에 언행은 항상 바르고 고운 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아교육과에서 배워야 할 것들 궁금해해 주시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딱히 유아교육과 준비하면서 한 게 없었어요. 그냥 유아교육 관련 책 읽기. 책도 소개해드릴까요? 유아교육과 관련 책 추천해주세요. 저는 제가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읽었던 책인데요. 먼저 요 서머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학업 성적을 올리기보다는 행복, 성실, 조화, 사회성 등 중점을 두고 노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자유를 맡기며 아이들 자신에 대한 도덕적인 틀을 강요하는 일 없이 제도에 뜯어 맞추거나 선동에 동요되지 않는 균형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 요 딥스라는 책입니다. 세상에 마음을 닫았던 소년이 이제 자아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예비 고3 분들은 꼭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유아교육과 1학년입니다. 전공 과목 공부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새내기 첫 시험은 이게 학점일까? 인가? 싶을 정도로 못 봤던 기억이 있는데 새내기 때는 이제 교수님의 문제 스타일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이제 1학년 2학기 되면 이제 교수님들의 문제 스타일을 이제 딱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하신 거 별표 쳐놓고 그거 계속 암기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손으로 쓰면서 외우는 게 도움이 돼서 무조건 손으로 쓰고 백지 테스트를 봅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과 다니면서 따로 따신 자격증 궁금해요. 민간 자격증이에요. 저는 유아교육과 다니면서 따로 따놓은 자격증은 없고 제가 이번 연도 말에 유아 발레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대학교 3년제이신가요? 4년제이신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는 지금 대학교 비공개를 하고 있어서 양해 부탁드릴게요. 졸업 후 저의 진로가 궁금해요. 우리 가장 젊고 예쁘고 아름다운 이 20대를 다양한 경험으로 보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유튜브 활동에 더 집중해서 더 풍부한 기획과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여행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 가지 진로로 확정짓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며 방향을 정해가보고 싶습니다. 실습, 비하인드 궁금해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우선 저는 유치원 실습과 어린이집 실습 모두 국공립에서 실습을 하였고 유치원일 경우에는 국공립 유치원인데 이제 병설 유치원에서 실습을 하였습니다. 병설 유치원에서 실습을 하면서 임용고시라는 시험을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정말 좋은 경험한 것 같아요. 어린이집 실습은 교육봉사도 만 5세에서 하다가 계속 7세만 하다가 5살 반을 처음 가봤는데 정말 귀엽더라고요. 제가 5살의 적성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귀엽고 예쁘고 유아들 덕분에 잘 버텼던 것 같아요. 유아들과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너무 재미있었고 이제 담임교사님도 잘 만나서 실습을 재밌게 할 수 있었는데
밥을 너무 조금 주셔서 배고팠습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배고파서. 그다음에 제가 인스타로도 질문을 받았었는데 요구 만들면서 과제하고 실습 나가려 했더니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제가 이 답변을 인스타로 해드렸는데 저도 작년 이맘때쯤 울면서 교구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구, 실습, 과제, 병행 정말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하지만 유아들의 사랑 고백 하나로 버텼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에 아주 귀여운 질문인데요. 통학하시면서 버스에서 주로 뭐 하시나요? 이거는 저는 그냥 노래를 듣거나 자거나 멍 때리면서 가는 것 같아요. 시험 기간에는 제가 정리한 노트 보는 정도? 사실 통학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피곤해서. 좋아하는 음악 장르는 R&B 좋아해요. 국내, 우리나라. 그래서 저 요즘에 페노메코님 노래에 빠져서 이렇게 잘 듣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 띄워줄게요. 혹시 실습하면서 교구 준비할 때 아이디어가 어떻게 잘 떠오르나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선 저는 키드키즈, 꼬망새, 찬진교육이라고 이렇게 3개 사이트가 있는데 요즘에는 찬진교육 사이트를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찬진교육에서 이제 제가 생각해놨던 활동을 검색해보고 이제 그 활동을 한번 보고 거기에 제 아이디어를 더해서 교구 제작을 들어가는데 저는 계속 그냥 구상해보고 생각해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아이디어가 더 잘 나올 수 있을까? 주제와 소주제, 유아들 놀이 활동하는 것을 주의 깊게 관찰을 하면 아마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눈을 좀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쇼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네요. 마지막 질문은 유아교육과 관련 아닌 질문들도 받는다고 했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몸매 관리 비법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는 몸매 관리를 따로 크게 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은 전혀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주 1, 2회 필라테스 가는 정도? 그렇게 필라테스로만 관리를 하고 있고 살이 쪘다 싶으면 이제 공복 유산소를 합니다. 공복 유산소를 40분에서 1시간 정도 하고 이제 필라테스도 주 2회, 2에서 3회로 늘리고 식단도 같이 병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상 언제 올라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 영상을 기다려주시는 분이 계시는 게 전 정말 놀랐어요. 제 영상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항상 댓글 예쁘게 달아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제가 원동력이 되어서 편집 공장을 열심히 돌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준비한 Q&A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비 새내기 여러분들의 안마를 응원하며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따뜻한 응원과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